부산의 어느 오래된 골목 어귀, 따뜻한 국물 냄새가 아침 공기 사이로 은은하게 퍼져나가던 작은 국수집이 있었다. 간판에는 소연분식이라는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유리창 너머엔 매일 아침 정갈하게 앞치마를 맨 한 여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소연 25의 평범한 여자였다. 소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이 분식집을 열었다. 어릴 적부터 손맛 좋다는 말을 많이 듣던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준 작은 공간을 개조해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차린 것이다. 대단한 꿈이 있어서라기보단 그냥 하루하루를 땀 흘려 살아내기 위한 선택이었다. 가게 바로 근처엔 대학가가 있었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이른 아침 출출한 속을 달래기 위해 자주 들르곤 했다. 그리고 그 중엔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하얀 셔츠에 까만 뿔테 안경을 쓴 말없이 조용한데도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분위기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다. 잔치국수 하나, 김치 조금만 주세요. 소연은 그의 이름도 전공도 몰랐다. 다만 그가 앉아있을 땐 마음이 조금 조용해졌고 국수를 내밀 때마다 스치듯 마주치는 눈빛이 하루를 길게 만들었다. 처음 몇 번은 단순한 손님의 반복 방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가 국수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말했다. 여기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혹시 손수 담그신 거예요? 그 질문 하나에 소연의 손이 순간 멈췄다. 처음이었다. 그가 말을 건 것은 네, 저희 엄마 레시피예요. 이 동네에선 좀 유명했죠. 그날 이후 그는 자주 말을 걸었다. 날씨 얘기, 과제 얘기, 알바 얘기, 학교 축제 얘기. 소연은 언제부터인가 그가 오는 시간이면 국수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번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며 속으로 말했다. 오늘도 잘 갔으면 좋겠다. 어느 날 그는 가게 문이 닫히기 직전 시간에 들어왔다. 소연은 피곤했지만 그를 위해 국수를 한 그릇 더 끓였다. 조용히 앉아 국수를 먹던 그가 말없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작은 카드와 함께 송글씨로 적힌 메시지가 있었다. 혹시 다음 주말 영화 보러 가실래요? 국수 말고도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그의 이름은 현우 서울에서 내려온 27살의 대학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경영학을 전공했고 부드러운 말투와 자상한 눈매 덕에 학교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매일같이 허름한 국수집에 들러 한 그릇의 따뜻한 국수에 만족하는 모습은 소연에게 자꾸 의문을 남겼다. 그저 맛있어서 오는 걸까? 아니면 그도 나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첫 데이트 날 소연은 간단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서울에서 왔다던 그와 달리 소연은 부산 토박이라 서울식 스타일엔 익숙지 않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다. 현우는 늦지 않게 도착했고 그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국수보다 더 따뜻해 보여요. 그날 두 사람은 영화를 보고 낙곱새를 먹고 바닷가까지 걸었다. 소연은 긴장도 했지만 이상하게 현우 앞에선 숨을 쉬는 것도 쉬워졌다.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릴 때마다 현우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고 그 작은 동작들이 그녀의 가슴 한편을 간지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연은 혼자 베개를 끌어안고 누워 중걸거렸다. 혹시 진짜 좋아하게 되는 걸까? 그녀는 잘 알았다. 그와 자신은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명문대를 다니며 번듯한 미래가 약속된 사람이고 자신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평범한 분식집 주인일 뿐이다. 하지만 그가 웃어줄 때, 눈을 마주쳐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같은 사람으로 대해줄 때 소연은 꿈을 꿨다. 이 사랑 어쩌면 진짜가 될지도 모른다고. 봄이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현우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소연의 국수집은 단골이 많아져서 아침마다 분주했다. 하루가 시작되는 가장 바쁜 시간이 바로 둘이 마주치는 시간이기도 했다. 서툴게라도 도시락을 싸서 건네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이면 가게 앞 처마 밑에서 함께 우산을 쓰고 걸었다.
둘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는 소연만이 알고 있는 작고 날카로운 가시 하나가 있었다. 현우는 여전히 그녀를 집에 데려가지 않았다. 가끔씩 소연은 무심한 듯 물었다. 혹시 이번 추석에 부모님께 인사드릴 수 있을까? 현우는 늘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아직 좀 보수적이셔. 학벌이나 출신에 대해 생각이 많으셔서. 그 말에 소연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감추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중에 준비되면 이야기하자.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중학교도 차에 못 마쳤고 어머니는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였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왔다. 정직하고 따뜻하게. 그 사실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믿음을 쉽게 꺾었다. 어느 날 현우는 갑작스레 말했다. 엄마가 한번 만나보고 싶대. 소연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그날 밤 어머니의 김치 레시피로 직접 만든 김치전을 싸고 고향에서 공수해온 찰떡과 밤을 포장해 준비했다. 옷도 가장 깔끔하고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단정히 묶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나도 그의 인생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는 걸까?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 정갈하게 손질된 잔디와 대리석 계단이 인상적인 2층 주택. 현우의 부모님은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상냥한 미소 대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었다. 첫 질문은 인사나 이름이 아니었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학력은요? 소연은 순간 목이 메었지만 또박또박 대답했다. 아버지는 농장에서 일하시고요. 어머니는 가정에서 김치 담그시는 일 하십니다. 두 분 다 정규 학력은 없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짧은 정적 후 현우의 어머니 미숙 여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고졸이라니. 그럼 나중에 아이는 어떻게 교육시킬 건가요? 그냥 엄마처럼 분식집 하라고 가르치실 건가요? 소연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 떨렸다. 그녀는 손끝을 모아 테이블 밑에서 힘껏 쥐었다. 이게 현실이구나. 그날 밤 소연은 한참을 걷고서야 자취방에 도착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던 그녀는 국물도 식어버린 라면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많이 놀랐지. 괜찮아. 그녀는 짧게 말했다. 사실 기대 안 했어. 원래 어른들 마음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 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 좀 유난이야. 예전엔 우리 집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날 대학까지 보냈거든. 그만큼 기대가 큰가 봐. 그 말을 듣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고통이 번졌다. 기대라는 게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이유가 될 수 있어. 현우는 그날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줘.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바뀌실 거야. 내가 노력할게. 그 말 한마디에 소연은 다시 마음을 풀었다. 사랑은 그런 것이었다. 상처받아도 다시 한번 믿고 싶은 마음. 그 믿음이 깨질까 두려워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사랑하면 조금은 참을 수 있어. 그게 성숙이라는 거잖아. 하지만 그 조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마치 조용히 새어나가는 공기처럼 알아차릴 때쯤엔 이미 숨쉬기도 어려워질 만큼. 며칠이 지나자 현우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가 다시 보자고 하셔. 지난번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랬대. 소연은 마음 한켠이 풀리는 듯했다. 그래? 사람 마음이 한 번에 바뀌긴 어렵지만 나를 다시 보자고 하는 건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 그녀는 이번엔 더 신경을 썼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고 옷도 단정하게 준비했다. 정성껏 삶은 유부초밥을 예쁜 도시락통에 담고 현우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오미자차도 직접 끓여서 보온병에 담았다. 서울 외곽의 그 집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그 날의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다. 미숙 여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소연을 맞았고 아버지인 정우 아저씨는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지만 대화의 중심은 늘 공부였다. 요즘은 고졸이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외국어는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자격증이라도 따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유튜브로도 독학 가능하대요. 저도 시간 나면 한번 배워보려고요. 하지만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미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하긴 나중에 우리 현우가 결혼했다고 하면 적어도 사람들 앞에 소개는 해야 하니까요. 소연의 젓가락이 순간 멈췄다. 그 말 속에는 부드러운 듯하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넘겼다. 국물은 따뜻했지만 속은 얼음처럼 식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그녀는 한 손으로 도시락통을 꼭 쥐었다. 아까 전 정호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음식만 밀어둔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 도시락을 싫어한 걸까? 아니면 내가 만든 거라서 그런 걸까? 그날 밤 국수집은 일찍 문을 닫았다. 소연은 라디오를 켜두고 혼자서 김밥 재료를 썰었다.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칼끝이 다듬어지는 소리, 계란을 푸는 소리, 김을 펴는 소리. 그녀는 그렇게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다. 며칠 뒤 현우가 다시 찾아왔다.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하던 그녀 앞에 나타난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혹시 야간 학교라도 다녀보는 건 어때? 적어도 사회복지사 2급 같은 거라도 따면 나중에 소개하기 편하다고. 소연은 걸레를 손에서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현우야,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일해. 새벽엔 육수 끓이고 점심엔 손님 받고 저녁엔 장 보고. 내가 일하는 게 취미처럼 보이니 이건 우리 집 생계야. 내가 하는 일이 왜 소개하기 창피한 일이 되어야 해?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다. 그 모습이 그녀에겐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게 불을 껐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그냥 가.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소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은 맞았는데 방향은 틀렸구나. 그날 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울지 않았다. 대신 오래도록 눈을 뜨고 있었다. 무너진 건 사랑이 아니라 기대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소연은 여전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을 우려내고 반죽을 치대며 하루를 시작했다. 국수집은 나날이 바빴고 단골도 많아졌다. 그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언제나 현우의 점심시간에 맞춰 따뜻한 반찬을 준비했고 현우가 밤늦게 들를 땐 미리 불을 켜두고 기다렸다. 그는 어느덧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땐 케이크를 하나 들고 왔다. 이건 내 덕분이야. 소연은 기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현우에게 급한 전화가 왔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병원에 입원하셨어. 목소리는 떨렸고 숨결은 가빠졌다. 소연은 말없이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몇 년간 틈틈이 모아둔 돈이었다. 당장 병원비에 보탤 돈은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전부 인출해 봉투에 담아 그에게 건넸다. 병원비에 써. 어머님 꼭 괜찮아지실 거야. 그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깊게 고개를 숙이고는 서둘러 떠났다. 그날 밤 소연은 혼자 남은 가게에서 김칫국을 끓이며 울었다. 그녀는 함께 병문안도 가지 못했다. 현우는 말했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엄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소연이 오면 더 긴장하실 수도 있어. 소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한 허전함이 계속 남았다. 나는 그의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그는 나를 감추는 걸까? 시간이 지나 현우의 어머니는 회복되었고 현우의 직장 생활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계는 점점 일방적이 되어갔다.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연락이 줄었고 가끔 들르던 국수집도 발길이 뜸해졌다. 소연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올 수 있도록 국물은 늘 따뜻하게 데워두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점점 차가운 바람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오랜만에 가게를 찾았다. 말없이 자리에 앉은 그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말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소연이 공부 좀 해보는 게 어때? 야간 학교라도 다니고 자격증도 좀 따고. 그 말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동안 내가 해온 모든 것들이 결국엔 부족했다는 말인가.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 국수 반죽하고 재료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 그렇게 번 돈으로 널 도와줬고 너희 가족도 도왔어. 그런데 내가 부족해. 나 어디까지 올라가야 너랑 나란히 설 수 있는 거야. 현우는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나를 바꾸고 싶은 거야. 지금의 나로는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날 밤 현우는 말없이 자리를 떴다. 소연은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를 책임으로 느끼고 있었고 그녀의 존재가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떤 이별보다 더 잔인했다. 늦어름이 끝나갈 무렵 어느 흐린 저녁이었다. 소연은 국수를 마감하고 가게 바닥을 닦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밖은 부슬비가 오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도 적었고 마음 한구석도 조용히 텅 빈 듯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였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그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망설이는 눈빛, 굳은 턱선, 그리고 무거운 침묵. 소연은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다. 오랜만이네. 국물 데워줄까?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소연은 들고 있던 물수건을 놓쳤다. 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가 아직도 많이 반대하셔. 그리고 솔직히 나도 요즘 생각이 많았어. 너랑 나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건 뭐야? 너 학교 다닐 때 생활비 등록금 도와준 것도 내. 엄마 수술할 때 돈 빌려준 것도. 그건 뭐였는데? 현우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고마웠어, 정말.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 그 말은 결정적인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베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이제 내 미래에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된 거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그날 밤 소연은 이불도 덮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가슴 속에 쏟아지는 슬픔은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한 통의 전화가 그녀를 더욱 무너뜨렸다.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급히 뛰어오며 말했다. 언니 이거 봐요. 이거 진짜 현우 오빠 아니에요? 핸드폰 화면 속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환히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현우였다.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다. 소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반복되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만 챙겨 곧장 서울로 올라갔다. 현우가 근무하던 회사에 도착했지만 이미 며칠 전부터 결혼식 준비로 휴가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그의 고향으로 향했다. 밤이 깊어가고 차창 밖엔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이 텅 비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어딘가에 걸려 있는 듯 아프게 쿡쿡 찔렸다. 이튿날 그녀는 그 집 앞에 도착했다. 잔치 현수막 장식된 꽃 붉은색 천막,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사람들은 북적였고 그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여기 왜 오셨어요? 오늘은 우리 아들 결혼식이에요.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미숙 여사였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소연을 막아서며 속삭이듯 말했다.
돌아가세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봤자 현우가 더 곤란해져요. 소연은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쳤다. 그 안엔 분노도 비난도 없었다. 그저 아주 깊은 고통 하나만이 있었다. 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을 피하며 다급히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왜 왔어? 왜 지금 이러는 거야? 소연은 속삭이듯 말했다. 단 한마디만이라도 들으려고. 내 입으로 끝났다고 말하길 바랐어.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내 입으로.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작게 말했다. 끝났어.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그 순간 소연은 그의 뺨을 올려쳤다. 큰 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는 숨지 않았다. 그렇게 끝내고 싶었으면 왜 내 앞에 나타났던 거야? 왜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왜 나를 희망하게 만들었어? 현우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모습은 예전의 다정한 연인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 가까웠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캐리어 손잡이를 움켜쥐며 이제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조심스러운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요. 손 다치셨어요. 그 사람이었다. 며칠 전 골목에서 우연히 부딪혔던 바로 그 남자. 항상 가게 창가에 앉아 조용히 국수를 먹던 그 남자. 지훈. 그의 등장은 마치 운명처럼 가장 무너진 순간에 찾아왔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소연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피로한 몸과 얼어붙은 마음을 아는 채 그녀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향기가 먼저 맞아주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미역 냄새에 국수면을 삶은 냄비의 수증기 자국, 그리고 그녀가 남겨둔 작은 메모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녀만 짤처럼 달라져 있었다. 다음날 그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다. 고객들을 맞으며 최대한 웃었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수를 내놓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그런데 해질 무렵 문이 다시 열렸다.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검은 슬리퍼를 신은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창가 자리로 가서 앉았다. 지훈이었다. 그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늘 먹던 메뉴를 주문했고 국수를 앞에 두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소연은 그의 등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 사람은 내 이름조차 모르는데 왜 이렇게 안심이 될까? 며칠이 흘렀다. 지훈은 매일 가게에 들렀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메뉴를 먹었다. 그리고 매일 소연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작은 귤 한 봉지 유통기한 임박한 비타민 혹은 그냥 껌 한 통. 오늘은 바람이 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는 말할 때 늘 눈을 바라보았고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는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그냥 곁에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소연 앞에 지훈이 나타났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드려도 될까요? 그 안엔 진주빛 원피스와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번 주말 우리 집에 가족 식사 자리가 있어요. 아무 뜻 없이 초대한 건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너무 오래 혼자였던 것 같아서. 소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단단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왔는지.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품에 안았다. 주말이 다가왔고 소연은 조심스럽게 머리를 묶고 그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국수집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자신,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 자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가게 문을 닫고 나섰다. 지우는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엔 꽃도 없고 말도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가요, 오늘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지훈의 가족은 따뜻해졌다. 소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국수집 이야기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학력을 묻지 않았고 부모님의 직업을 따지지 않았다. 오직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궁금해했다. 식사가 끝난 뒤 지훈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함께 차를 따르며 물었다. 지훈이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봤어요. 소연 씨 덕분이에요.
그 말에 소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었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지난 7년을 한순간에 녹여버렸다. 며칠 후 지우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이번 주말 결혼식장 한 번만 같이 가줄래요? 소연은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누구 결혼식인데요?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 여동생 현우와 결혼한 바로 그 여자. 소연은 숨이 턱 막혔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번엔 당신이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만들게요. 결혼식 날 아침 소연은 일찍 눈을 떴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국수집 아침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랐다. 오늘은 단 한 번 단 한순간만이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침대 옆 의자엔 지훈이 건넨 진주빛 드레스가 곱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메이크업 가게를 찾았다. 눈썹을 정리하고 뺨에 연한 장밋빛을 얹으며 거울을 바라봤다. 화장은 얇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누구보다 강했다. 지훈이 약속한 시간에 가게 앞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작은 꽃 한 송이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오늘 당신의 자리, 누구보다 빛나게 해줄게요. 두 사람은 서울 시내의 고급 웨딩홀이 있는 호텔로 향했다. 그곳은 현우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리는 곳이었다. 입구엔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고 기자들, 친척들, 손님들이 웅성이는 가운데 지훈과 소연이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누군가는 놀라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야 할 이유가 없는 여자였다. 접수대 앞에서 수진의 어머니인 미숙 여사가 그녀를 발견했다. 입이 굳어지고 손에 쥔 부채가 흔들렸다. 여기 왜 왔어요? 또 우리 집 망신 주러 왔나? 지훈이 미숙 여사 앞으로 걸어나가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소개할게요. 이분은 소연 씨,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초대로 온 손님이에요. 그러니 실례되는 말은 삼가주세요. 미숙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주변에선 속삭임이 오갔고 수진 역시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다. 오빠 정말 왜 하필 그 사람이야?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왜 안 돼? 소연 씨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과 결혼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모두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소연은 말없이 수진과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수진은 눈을 피했다. 소연의 시선엔 분노도 질투도 없었다. 단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단단함만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다. 소연은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예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라붙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꽃길과 어제의 남자가 신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현우는 그녀를 발견하고 잠시 동작을 멈췄다. 그의 눈에 당황 불안, 그리고 어딘가 아련한 감정이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자리로 향했다. 식이 끝난 후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 현우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나를 짓밟은 자리에 다시 나 자신으로 서는 것. 그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야.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다. 눈물도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그 순간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가자. 오늘 당신은 충분히 증명했어. 당신은 절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두 사람은 나란히 예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등은 당당했고 눈빛은 빛났다. 하객들 사이에서 들리는 속삭임. 저 여자가 그 국수집 딸이라던데 근데 오늘 보니까 누가 봐도 그쪽이 더 위야. 소연은 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분명 그 자리를 흔들었다. 결혼식이 끝난 지 며칠이 흘렀다. 하늘은 여전히 흐리고 가게 앞 은행나무엔 노란 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손님들이 소연을 조금 다르게 보았다. 누군가는 그녀에게 눈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그날 정말 멋지셨어요. 마치 드라마 같았어요. 소연은 그저 웃었다. 겉으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
매일 아침 육수를 끓이며 들이마시는 김 냄새조차 이제는 그녀에게 자존심이 되었다. 과거엔 그 냄새가 자신의 한계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녀의 삶을 일군 증거처럼 다가왔다. 지우는 여전히 매일 가게에 왔다. 그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국수를 먹고 때로는 계산대 옆에서 말없이 그녀를 도왔다. 밀가루 포대를 나르거나 고장난 전등을 갈아주는 일처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녀에겐 큰 의지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가게 문을 닫은 뒤 그녀를 불렀다. 오늘 같이 좀 걸을래요. 두 사람은 동네 뒷산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초가을의 바람은 선선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치는 나뭇집 그림자가 발끝을 따라 흔들렸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별일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별일 없는 하루가 제일 좋더라고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나오는 데까지 참 오래 걸렸겠네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말을 꺼냈다. 예전엔 항상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나를 맞춰주려고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맞춰왔고 충분히 견뎌왔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 쪽으로 갈게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 더 진심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거기엔 예전에 자신이 써놓은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참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것, 사랑은 나를 버리는 것. 그녀는 그 글 위에 새로 적었다. 사랑은 나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며칠 뒤 소연은 국수집 입구에 작은 팻말을 하나 세웠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만듭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그 글을 보고 웃었다. 그 글은 단지 국수에 대한 말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다. 어느 오후 미숙 여사가 조용히 가게를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다. 국수 하나 주세요. 소연은 놀랐지만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국물 진하게 드릴게요. 미숙 여사는 국수를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먹었다. 그리고 다 먹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맛있네요. 소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훈이 말했다. 오늘 멋졌어요. 소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응, 나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진짜로 자유로워졌다. 겨울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국수집 문을 막 닫으려던 그 시간에 소연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혹시 미숙 여사님 아세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서요. 지갑 안에 당신 가게 명함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왜 제 명함이...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녀는 말없이 외투를 챙겨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한편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미숙 여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소연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마른 손, 한때 그녀를 매몰차게 밀어낸 손이었다. 간호사는 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저혈당 쇼크 같아요. 최근 가족분과 갈등이 심했었다고.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병실 한켠 의자에 앉아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미숙 여사는 새벽 무렵 눈을 떴다. 잠시 주변을 살피던 그녀는 소연을 발견하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왜 네가 여기 있어? 소연은 조용히 말했다. 지갑 안에 제 명함이 있었대요. 미숙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한참 후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현우가 날 버렸어. 결혼하고 나선 날 찾지도 않아. 소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불쌍하다고 느껴지기보단 그녀가 만든 세상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사람은 자기가 만든 말에 갇혀요. 남을 깎아내릴 때마다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미숙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정적에 빠졌다. 그녀는 소연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보다 단단해진 누군가의 눈을 마주했다. 그래도 난 널 이해할 수 없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받고 싶지 않아요. 이건 용서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그냥 끝내기 위한 인사일 뿐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어머니께 받은 상처는 제가 책임지고 안고 갈게요. 하지만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병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소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 안엔 더 이상 아픔이 없었다. 그녀는 진짜로 과거를 정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지훈에게 메시지가 왔다. 밖에 눈 와요. 따뜻한 국물 생각나네요. 오늘 당신 국수가 더 그리운 날이에요. 소연은 조용히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오늘은 나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봄이 다시 찾아왔다. 국수집 앞 벚꽃나무에도 연분홍 꽃이 피기 시작했고 따뜻한 국물 냄새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로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제 소연은 아침마다 더 이상 눈을 부비며 억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녀는 국물 한 숟갈 면발 한 가닥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낸다. 누군가의 한 끼가 지친 하루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지우는 여전히 매일 가게에 온다. 때로는 가게 문 앞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때로는 물티슈를 정리하며 말없이 곁을 지킨다. 하지만 이제 둘 사이엔 특별한 말이 필요하지 않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식사 후 조용히 나누는 한 잔의 유자차 그 모든 순간이 말보다 깊다. 어느 날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같이 작은 국수집 하나 더 열어볼까요? 서울 말고 조금 더 한적한 동네에. 당신 손맛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연은 놀란 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내가 먼저 믿어볼게. 며칠 후 둘은 함께 바닷가 마을을 찾았다. 지훈이 추천한 그곳은 해풍이 부드럽고 사람들도 온화했다. 소연은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가게 간판을 손수 만들었다. 소소한 국수. 그녀의 이름에서 한자, 지훈의 이름에서 한자를 따왔다. 개업 첫날 이웃들이 모여 국수를 먹으며 말했다. 이 집은 참 국물도 마음도 따뜻하네요. 그 말에 소연은 웃었다. 예전에는 그저 국수 파는 여자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드는 여자가 되었다. 하루는 비가 내렸다. 지우는 가게 안창가에 앉아 비를 보며 말했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이 자리에서 같이 면 뽑는 걸 가르치고 싶어요. 한 가닥 한 가닥 정성 들여 만드는 거라고. 소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는 말해줄 거야.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사랑은 함께 국수를 끓이는 거라고. 비는 한참 동안 내렸다. 하지만 그날 가게 안은 따뜻해졌고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선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때로는 잔인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삶을 끓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한 여자가 있었다. 국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 자신의 상처를 덮지 않고 그 위에 삶을 다시 펼쳐낸 여자.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국수는 이제 막 다시 끓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연의 국수처럼 우리의 삶도 때론 넘치고 때론 너무 짜고 때론 끓어오르지만 누군가와 함께 끓여내면 그 맛은 달라진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켠이 저릿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누군가 떠오르거나 말하지 못했던 기억이 생각나셨나요? 그렇다면 조용히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소연처럼 혼자 참아온 시간들,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 혹은 다시 웃게 만든 작은 기적들. 이곳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저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앞에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풀어놓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해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다면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지금 누군가도 소연처럼 다시 끓일 용기를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우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데워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